그리고 바빠요. 그냥 뭐든지 바빠요. 그냥 하루 종일 바빠요. 그 긴장된 삶이 결국은 그게 과로. 현대인들이 제일 큰 아마 독소 중에 하나가, 물론 음식도 있지만은 이 과로독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독소가 만들어지는 이유, 원인도 이제 알았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 번째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습관이 과로 습관이에요. 그리고 온도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치유의 가장 핵심 포인트죠.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해서 니시가쪼주 같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독소가 세포의 병을 일으키는 물질은 악액질 독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자연주의의 핵심이죠. 그 중에서 현대인들은 몸은 쉬는데 이게 쉬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을 못 쉬나요? 마음의 과로예요. 마음의 과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빠요. 그냥 뭐든지 바빠요. 그냥 하루 종일 바빠요. 그 긴장된 삶이 결국은 과로독을 유발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분이 이걸 의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과로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정신적인 과로까지 같이 해보니까 거의 90%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 90% 정도가 번아웃 상태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조금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걸 극복하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변화를 하고 있는데,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얘기 모두 있듯이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과로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번아웃이다. 그리고 회복하는 것은 또 잠이라고 하는, 또 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쉼 없이 계속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과로독으로서 질병을 만드는 근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또 마음의 허기를, 또 세포의 허기로 또 이 착각을 해갖고서 음식까지도 과로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너무 혹사시켜서 그게 바로 이제 또 대사성 질환들이 폭증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게 다 과로독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사성 질환들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한다라고 해서 등골이 휜다라고 그랬잖아요. 등골 휘게 일한다. 그러니까 등골이 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노동에 시달렸을지언정 그래도 정신적인 이런 것들은 조금 여유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여유가 사라지면서 병은 더 폭증하게 되는 이런 이유가 된 것이죠.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노력 과로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은 이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허기를 여러분들이 잘 채울 수 있는 이런 쉼이 필요하다. 즉 정신적인 쉼이 필요하다. 이 뭐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뭐 하면 되나요? 이게 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명상하고 또 연결이 돼요. 알아차림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은 전부 다 잠깐이지만은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세포는 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토득을 하셔가지고서 생활 속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과로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 임상에서도 이 번아웃 된 것 같은 경우하고 이 불면으로 이 번아웃이 되면은 잠을 푹푹 자야 되는데 이 잠 자체가 안 와요.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회복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더 과로독의 문제거든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게 고장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의학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들이, 방법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과로독하고 관련해서, 번아웃하고 관련해서 하나 추천드리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인데, 아우토겐이라고 하는 독일의 요하네스 슐츠 박사가 만드는 아우토겐 릴렉스 하는 방법이에요. 아우토겐 트레이닝이다라고 하셔가지고서 6번에서 8번이니까 한 8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서 이 터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뭐 한 10분씩만 연습하시면 돼요. 제가 직접 한번 또 환자들한테 해봤는데, 직접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 번아웃은 거의 100%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을 안 해가지고서 몸을 쉬어가지고 이걸 해결하시려면 물론 해결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일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일을 하시고 머리를 쓰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순간순간 쉬는 게 중요하다.
그 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을 내려놓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서 터득하시면은 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특별히 권장하는 이 내용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알아차리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소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산소는 무조건 좋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은 산소가 너무 많거나 물론 부족하면은 독이 된다는 거 잘 아는데 산소가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와도 하나의 독이 되게 되는데요.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 즉 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산소도 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했을 때 특히 독이 되는데요. 독이 너무 부족해도 독이 되지만 하여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산소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영양소 돼서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첫 번째 세포질에서는 적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수력발전 같이 뭐 별로 크게 악액질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끓음을 많이 만들지 않는데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 때는 상당히 많은 이제 에너지를 만들지만은 대신 태워서 화력발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끓음이 나오고 그때 끓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활성산소 같은 경우는 적당하면 괜찮아요. 활성산소도. 네, 그렇지만은 넘쳐버리면은 아마 다양한 뭐 암을 비롯한 정말 많은 병을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또 활성산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독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살아갈 때 우리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를 가지고서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기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이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심 같은 경우는 20.5% 정도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하는 산소 포화도예요. 이 농도가 19%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인간에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냥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경우는 부족해서 생기는 엄청난 우리 몸에 독이고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산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설악산이나 어디 뭐 이런 산속에 들어가서 이때 산소 농도는 보통 22% 정도가 된다고 해요. 설악산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좀 상쾌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술을 마셔도 조금 덜 취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셨을 건데요. 하여튼 이 2.5% 정도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산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는 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은 넘쳐도 문제가 오고 부족해도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쳐도 독이고 부족해도 독이 되는데 부족했을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건데 만약 넘쳤을 때는 이게 주로 이제 고압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때는 혈액 내에 산소가 과포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과산소증이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이 좋은 산소도 혈액 내 포화도가 심하게 넘쳐버리면 이게 다 과산소증이라고 그래서 아주 산소 중독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혈액에 산소가 과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산소가 과해서 나타나는 독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1단계, 2단계의 현상들은 어떤 극심한 피로라든가 경련 같은 것도 올 수 있어요. 호흡곤란 올 수 있어요. 공황장애도 이게 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 독소가 아주 또 너무 많이 넘쳐버리면 3단계, 4단계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의식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중추신경 장애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폐수종이나 혈당, 피를 막 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70% 이상의 산소 흡입이 된다고 해서 포화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시각장애, 영구적인 시각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산소에 대해서 산소가 과해도 문제, 부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병이 되고 너무 부족해도 병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 산소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산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호흡입니다. 왜 강원도에 있는 사람과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산속에 있는 사람은 병이 안 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산소가 부족한 사람은 병이 많아야 되고 이런데 꼭 그렇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서 균형 맞춰주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 균형 맞춰주는 힘 자체가 릴렉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또 되기도 해요. 릴렉스하지 못하고
호흡이 너무 짧아지고 긴장이 계속 반복되면서 호흡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산소를 생각해도 하루하루 릴렉스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사는 것이 이 산소를 포함한 질병을 치료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여러분들한테 주셔갖고 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함께 이거 혼자 못해요. 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릴렉스하는 이런 것들을 저도 터득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따라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